네, 두 번째 시간 지방자치법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쪼개서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 클러스터화 시켜서 이제 그게 세 덩어리로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 각 법마다 제가 그 다섯 가지의 법을 준비했으니까, 법마다 끊어서 파일을 다섯 개로 나눠서 물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보면 지방자치법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아마 제 기억에 4주차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4주차에서 그런 민법에서 어떤 그 권리 주체와 그런 그 기관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행정 주체랑 행정 기관을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단체장이랑 그 지방의회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지방의회 선거,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님도 뽑고 서울특별시 의원도 뽑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금 저는 강남구에 살고 있으니까 강남구청장도 뽑고 강남구 의회의 의원도 뽑고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또 새로운 이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아니면 또 강남구 이럴 때는 이 단체를 구성하게 되겠죠. 서울특별시랑 서울특별시장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행정주체, 서울특별시 자체는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고 실제 돌아가는 거는 서울특별시의 장인, 시장님이 행정기관이 돼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 관념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지방 자체가 하는 이 역할이 뭐가 있냐고 봤을 때 크게 이제 위에 있는 건 자치, 그 서울특별시든 강남구든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 사무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원래 국가 사무인데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무가 있습니다. 자치 사무가 있고 위임 사무가 있는데 위임 사무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단체 위임 사무가 있고 기관 위임 사무가 있다.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결국 위임 받은 거니까 위임 사무인 건 맞는데 위임 사무인 건 맞는데 하나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가 되면 서울특별시가 되는 거고 방금 봤던 여기 위임을 서울특별시가 받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행정주체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치사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거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 되게 세밀하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서울특별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사무도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이제 이 위임 받은 사무가 있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장님이 받은 사무가 있다. 기관 위임 사무가 있고 단체 위임 사무가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처음에 이렇게 조직을 했지만 이 단체 자체가 위임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양대 산맥은 자치 사무랑 기관 위임 사무 요 두 개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 위임 사무는 그 얘가 현대에 와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자치 사무랑 기관 위임 사무 이 두 가지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 관념이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 진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만 가지고도. 왜냐면 진짜 법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도 많긴 하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법까지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법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학부 때 홍재성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법에 교수님 스스로도 이제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상당한 시간을 좀 할애했고요. 대학 과정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법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나갈 수 있는 분량이 하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만 저는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조례가 있고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특히 위임을 받으면서도 뭔가 이 감독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치사무를 하면서 감독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다투는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 관련된 거를 이제 서울특별시든 실제로 서울특별시장님이 많이 하긴 하겠지만 외부에 만약에 강남구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그 관련된 어떤 그 사무에서의 그 주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 감독받는 거랑 조례가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조례에 대해서 보면요. 헌법에서 111조 1항에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보면 자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니까 아까 봤던 크게 3대 자치사무, 단체이윤사무, 기관이윤사무에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판례는 이 자치사무 외에도 기관이윤사무에 있어서도 특히 뭐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좀 위임 받고 했다고 하면 조례 제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치라고 되어 있지만 자치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자치사무든 기관임사무든 일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때 조례의 의미에 있어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었잖아요. 헌법이 예정하고 있었으니까 쉽게 우리가 이 조례의 어떤 그 법적 성질을 법규 명령으로, 그러니까 직접 국민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상위 법령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그런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기본법에서도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뭐 조례 및 규칙, 규칙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규칙은 제가 여기에서 주로 따라 안 그는 게 이렇게 규칙을 설명해 버리면 아까 봤던 행정 규칙이랑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규칙은 일단 잊어주시고 조례만 보겠습니다. 조례. 지방자치 제 8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단체 조례 위반에 사무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자치사무 외에도 기관 이용 사무에 관해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조를 보시면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겠죠.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보내고 단체장은 공포해야 되고 공포하기 싫으면 다른 또 절차를 거치겠죠.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 의결이 되면서 단체장이 공포하면서 어떤 이런 법규명령 형식의 조례가 제정되고 효력을 발하게 된다. 근데 이런 조례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에 있어서 이 한계 특히 뭐 조례 제정 절차하는 것보다 한계가 훨씬 더 중요한데 한계 관련돼서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22조를 자세히 보시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범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크게 배웠던 어떤 위법의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떤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또 이게 구성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특히 우리가 이 법령 범위 안에서 또 여기에서 과잉금지 헌법상 30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비례 원칙,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특히 그게 침입적이다 이렇게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 보거나 벌칙 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법률 우위 원칙에 있어서는 수정 법률 선점이라고 해서 일단 표현은 어렵지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좀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법령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통일된 동일한 내용 규율한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한 것을 용인한 취지라고 해석된 경우라고 하면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이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 국가의 법령이 존재하는데 그거와 뭔가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을 때 이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야 이거 내가 정한 거랑 좀 다른데? 라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 내용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좀 봐가지고 이게 좀 법령과 좀 다른 목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애초에 그 법령도 전국에 거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주로 이 말이 통용되려고 하면 주로 수익적인 거 어떤 베네핏을 주는 거 응용이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침입적 경우라고 하면 보통은 침입적인 경우 제한하고 처벌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릭적인 거, 예를 들면 어디 경기도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재난지원금을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내가 뭐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좀 더 넓게 부자한테도 주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하고 있을 때 지방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그 내용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요.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저희가 5주차에 배웠던 포괄유인 금지 원칙이랑은 조금 달리 해석하고 있다. 보면 헌법 제 아래에 있는 75조를 보시면 대통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법률을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대통령 받을 수 있고 95조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체적으로 포괄유임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위임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일단은 아까 봤던 헌법에서 그냥 뭐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 뭐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라는 내용 아예 없었잖아요. 일단 이 형식적으로는 보면 헌법 제117조 1항을 보시면 그리고 야, 어차피 지방의회는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장관이 뭐 이렇게 대통령령이든 이렇게 했을 때 정하라는 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이렇게 조례 제정권이 인정된 것 자체가 시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인 자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의 위임도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위임받을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도 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 한계 이제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뭐 어떤 내용적인 거라고 하는데 절차적인 측면에서 통제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이 통제 수단은 단체장이 하는 통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조례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포하려고 하니까 단체장이 우이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방자치 단체 밖에 있는 위에 상급인 이제 강남구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든지 아니면 그 사무에 관련된 그 내용의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 관련된 주무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상급관청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단체장 직접 그걸 받아든 강남구의회라고 하면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의회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장님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하고 하면 제의 요구할 수 있다. 단체장 제의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6조 3항이랑 107조 1항이랑 좀 다르냐. 26조는 그러니까 107조 1항은 전반적인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고요. 26조는 그 중에서도 의결 중에서도 그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의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107조 1항에 비해서 26조가 특별 규정이긴 하지만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26조 3항이랑 107조 1항 같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단체장이 제의 요구할 수 있다.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제의를 했더니 또 재의결이 된 거예요. 재의결이 됐을 때는 그때에는 그 전까지는 제의 요구에 뭔가 이유로 꼭 위법에 한정돼서 제의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제의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소송에 가려고 한다고 하면 대법원에 바로 1심, 2심 안 거치고 바로 대법원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다. 대법원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인 경우에 그걸 주장하면서 대법원 소를 제기하면서 저희가 또 이것도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이제 기관 소송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저희가 이제 집행정지가 있었잖아요. 집행정지.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도 있는 것처럼 일단 그 조례의 시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고 하면 제의 요구하고 즉 아니면 제의 요구했는데도 재의결된 사항이 위법하다고 하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집행정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 좀 해두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구청의 감독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자치사무랑 기관이임 사무, 단체이임 사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면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뭐 감독하는 거랑 위임 사무에 대해서 감독하는 거랑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인즉슨 자치사무라고 하면 자치권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좀 위법인 경우에 한정돼서 뭔가 좀 감독권 행사가 좀 뭔가 좀 약간 제한될 수도 있는데 위임은 애초에 그 권한이 이전된 거긴 하지만
감독권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 거니까 광범위한 감독이 가능하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이랑 기관 임사무에 대한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신 다음에 문제는 그거에 관련된 이 조문이 169조랑 110조가 제가 딱 그 필요한 조문 한두 개만 설명했기 때문에 이 PPT 안에 들어갔지만 관심 있으셔서 지방자치법 찾아보시면 여기쯤 와서 169조, 110조 이때쯤 나오는 조문들이 조문이 한 1항부터 한 8항까지 있고 그렇거든요. 그 내용이 그리고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나 싶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크게 169조는 뭐 단체 사무, 단체 사무기도 하지만 하여튼 자치 사무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70조는 기관 위임 사무를 좀 얘기한다. 위임 사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 여기는 이제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한번 요구하고 기간 내에 시정 요구 당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자치 사무라고 한다고 하면 위법에 한정돼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정 명령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시정 명령하고 취소 정지인데 이건 바로 이제 그 직무 이행명령 할 수 있는 기관 임사무라고 하면 보시면 뭐 위법, 부당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인정된다고 하면 야, 이거 똑바로 해라고 할 수 있는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바로 시킨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취소 정지까지 아니라 내가 지금 시키는 거잖아. 시키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걸 할 수 있고 사유도 여기는 이제 위법 부당이고 특히 자치사무라고 하면 위법이 한정되는데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냥 명백히 게을리한다는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죠. 직무 이행도 좀 더 직접적으로 조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보면 160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그 장에 명령이나 처분이라고 되어 있고 이 처분이 물론 저희가 행정처분일 것이고 명령은 사실 이게 이 명령이 결국 처분을 한 종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규 명령에서 명령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거를 뭐 일반적으로는 법규 명령 관련된 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처분과 과연 무슨 관련인지에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넓게 본다. 한국 소송의 대상은 행정 처분보다는 좀 넓은 개념 아니겠냐라고 보는 것이 시정명령, 취소정지명령의 한국 대상은 한국 소송 대상은 행정처분 한정되지 않다. 좀 넓게 보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의 뭐 어떤 그 관리와 집행 관련돼서 명백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방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 산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방교육청에서 징계하고 그 공무원을 징계하는 건 자치 사무이겠지만 알고 보니까 그 징계 대상인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을 지방교육청한테 넘겨줬다고 보여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간 이임 사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특징이겠어요? 자치 사무로 본다고 하면 시정을 명하고 그게 기간이 이행되면 취소 정지하는 요 시스템을 하겠지만 기간 이행 사무로 보게 되면 바로 그냥 직무 이행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무에 대해서 바로 상급 기관인 교육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바로 직무 이행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9조 1항이랑 117조 1항 요거 내용을 좀 비교하는 것이 종문은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거는 부당에서 과거에 설명을 했던 것이었는데 막 그때 이 판례가 제가 한 세 번째 지금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169조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 1항이죠. 1항에서 이제 이제는 요건을 자세히 보시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공익을 해치는 경우라고 하면 시정 명령하고 뭐 취소 정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치 사무라고 하면 단체 사무 중에서 특히 자치 사무라고 하면 법령 위법에 한정됐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치 사무라고 했어요. 자치 사무는 위법에만 한정되는데 우리가 재량권 일탈 남용도 이 위법에 포함된다고 하면 자치 사무에 관해서 그 재량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감독청에서 주무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이라고 하면 시도지사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법령 위반으로 봐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일단 결론적인 대답은 다수 의견의 한국된 견해는
저희가 이때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지금은 이제 위법의 세계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치사무에 관한 재량권 일탈 남용도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이제 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당이었을지언정 지금은 위법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 이 결론이에요. 이게 다수 의견의 결론입니다. 반대 의견은 그건 알겠는데 자치사무는 그것도 자치권 보장해 존중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좀 달리 보자. 재량관계 일탈 여부의 이 일탈 남용은 오히려 현저히 부당하게 공유를 해야 하는 경우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위법에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재량권 일탈 남용이 과거에는 이 부당에서 시작한 것이었으니까 자치사무인 것만큼은 이 자치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을 위법의 개념에서 제거하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치사무를 제대로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이든 주무부 장관이든 어떤 주무부 장관이 하는 그 시정명령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반대 의견의 견해였던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요.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도 위법이 되는 이상 위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다수 의견대로 가고 있다. 다른 점, 이게 한 세 번째 지금 나온 판례. 자, 이제 아까 앞에서 좀 생략했던 상급청에서 감독권 행사를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안 하면 취소 정지하는 거 요거 하면서 직무상 이행명령 하는 거 요걸 봤잖아요. 아까 조례하면서 조례에 대한 통제도 저희가 뒤에서 얘기한다고 했던 것인데 그때에 대한 조례에 관련된 통제 수단을 요약해보자면 맨 아래에 보시면 지방의회의 의결, 특히 조례안에서 단체장이 사전적으로 제의 요구하고 제의 요구했음에도 똑같이 재의결한다? 그러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집행정지했었던 거잖아요. 집행정지 신청을. 이런 권한에 대해서 상급청이 이제 누구를 지휘하는 거냐면 단체장을 지휘하는 거죠. 단체장한테 제의 요구를 해라고 지시를 하는 거고요.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재결했다? 그럼 단체장한테 야 제소 좀 해라고 지시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직접 제소를 할 수도 있다. 실제 조문의 형태를 보면 이제 172조의 4 보시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이나 판단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칠항 같은 경우라고 보면 제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의요구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항은 제소 지시에 대해서 불응할 때 제소 지시를 하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의요구, 그러니까 약간 제의요구에 대한 지시랑 제소에 대한 지시, 요거 관련된 요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하는 거라서 이 조문이 보면 7항, 8항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내용 정도 보시면 중요한 거는 제의요구를 한번 해보고 제의요구 안 되면 직접 제소하는 게 단체장의 통제 수단인데 상급청이 이거를 하라고 또 시키겠구나. 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직접 제소할 수 있겠구나. 각각에 대한 그 지시를 한다가 안 되면 직접 본인이 스스로 제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대법원에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아까 봤던 요거는 이제 그 의결이 있는 거예요. 다시 앞에 돌아와서 이 취소 정지에 관련돼서 요 내용 169조랑 177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보시면 시정명령하고 취소정지인데 이 자칫사무는 위법해야 한정되고 이거 봤잖아. 직무이행명령. 이거에 대해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불법할 수 있냐라고 하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체장이 나 싫은데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다.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기관소송. 아까 봤던 계속 지금 대법원에 제소하는 거는 기관소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169조라고 하면 저희가 시정명령도 하고 그다음에 취소 정지 관련된 잖아요. 그래서 이 이의가 있으면 하는 건데 상급청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긴 하니까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니까 여기 이제 상급청 시정명령은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관련된 명령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은 없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요. 이거는 뭐 이 분쟁이 있으면 행정부 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고 조정에 따라서는 이 148조에는 이제 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분쟁 조정 결정에 대해서는 딱 이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분쟁 조정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분쟁 조정을 했음에도 분쟁을 따르지 않으면 야, 너 왜 안 하냐고 그 다음에 어떤 이행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거는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서로 지방자치 상호 간의 분쟁이 있을 때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면 이제 헌법 111조 4, 1항 4호를 보시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지금 단체장이 포함 안 돼 있잖아, 단체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랑 단체장, 서울특별시랑 서울특별시 이외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 물론 실제 단체에 활동한다고 하면 그 대표인 단체장이 소송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직접 그 단체장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까지가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까지도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국가공무원법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